안녕하세요. 아침에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는 고양시 벽제 화장터 뒤쪽에 북한산 뒤쪽으로 쭉 가면 산속에 저희 사는 집이 있고요. 제가 농사를 한 11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기 오는데 7시 반쯤 나왔는데 지금 도착했네요. 예. 저는 이제 11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데 우리 텃밭보급소에는 원칙 있죠? 원칙 아시죠? 원칙 뭐였죠? 석유 안 쓰는 농사를 하죠. 석유 안 쓰는 농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비하죠. 예? 퇴비하죠. 퇴비는 줘요. 퇴비는 주고 석유 안 쓰는 농사 하니까 밭을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깊이 갈지 않고 네. 호미 정도 깊이만 간다. 예. 밭을 거의 안 가요. 허미로 살짝 하죠. 예. 그래서 농약 안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안 가니까 땅이 더 부드러울까요? 부드럽지 않을까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밭을 갈지 않으면. 밭을 가는 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실제는 갈지 않은 게 훨씬 부드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퇴비로 인해서 땅이 산성화된 것을 그래서 그럴까요? 지렁이가 막 파헤치고 뭐.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들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이렇게. 식물들은 이렇게 자라요. 사람은 식물하고 반대예요.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식물들은 먹을 때 어디로 먹죠? 뿌리로. 예, 뿌리로 먹어요. 버릴 때는 어디로 버리죠? 위로. 예, 위로 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왜 땅이 부드러워지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식물들은 위로 보이는 게 많을까요? 밑에 들어있는 게 많을까요? 예, 위가 식물들이 서 있으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될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아야 될까요? 안 보이는 게 많아야 될까요? 예, 밑에 훨씬 많아요. 위로 보이는 것보다 밑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직근도 있을 것이고 옆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일추일양이라고 그러고 한 번 내려가면 한 번 올라가요. 원리가 한 번 내려가면 한 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작물들이 1년생들이 많죠. 딱 베요. 베면 위는 베면 이제 탈곡을 하겠죠. 밑에는 그대로 남겠죠. 그럼 뿌리도 그대로 있겠죠. 이 속에서 뿌리가 삭겠죠. 그럼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 또 뿌리가 뽑겠죠. 이 어디를 타고 들어가냐면 지금 작년에 삭은 뿌리들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옵니까? 지렁이도 다니고 땅강아지도 다니고 온갖 미생물들이 살겠죠. 여기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경운을 한다, 노타리를 친다 그러죠. 경운을 한단 말이 그런 말이죠. 막 갈기갈기 찢어요. 만약에 갈기갈기 노타리를 쳤다. 그럼 이게 땅이 어떻게 돼요?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지겠죠. 여기에 뿌리들을 다 끊어버리겠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그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웠던 흙들이 비가 오면 흙이 스며져서 이게 구멍도 다 메꿔버려요. 여기서 무엇이 경반층이라고 하는 층이 생겨요. 그럼 다음에 작물을 심을 때 이걸 확 뚫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층 때문에 가는 게 부드러워지겠어요? 안 가는 게 부드러워지겠어요? 예, 알지 않은 게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올해로 9번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밭에서 냉이를 뽑아서 손으로 뚝 뽑으면 젓가락 하나 크기만큼 뽑혀요. 냉이가, 뿌리가 쉽게 뽑혀요. 이렇게. 만약에 갈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식물들은 이렇게 밑으로 먹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인간들은요, 위로 먹고 어디로 뱉어요? 밑으로 뱉어요. 맑은 거 6번, 걸쭉한 거 1번. 이렇게 버려요. 근데 버릴 때, 이 지상의 수많은 종 중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남기는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은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이 버리는 걸 누가 좋아해요? 이 버리는 걸 누가 좋아하죠? 예, 식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쓰레기를 유일하게 남기는 종 하나는 이거 버릴 때 버튼으로 버려요. 버튼으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13리터씩 물이 낭비돼요. 그러면 2천만 인구가 수도권에 사니까 7번 곱하면 얼마 돼요? 산술적으로 산수로 계산도 안 되네. 강동구에 1회분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동구 똥천지 되겠죠. 근데 이걸 농부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탈당해서 정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정수에서도 4번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서 또 4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식물들이 버리는 걸 우리 감각기관 중에 어디로 먹죠? 식물들이 버리는 걸 어디로 먹어요? 뿌려요. 코로 먹어요, 코로. 식물들이 버리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코로 먹어요. 이게 96%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맛있다고 먹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이렇게 먹는 게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입으로 먹는 건 다 어디서 나와요? 예? 입으로 먹는 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밭에서 곡식으로 나오죠. 예, 땅에서 나와요. 예, 땅에서 나옵니다. 그건 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입으로 먹는 거 전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다 보여요. 전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코로 먹고 보이는 건 입으로 먹어요. 그럼 여기서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 내가 먹고 버린 걸 선생님도 먹죠. 선생님이 버리고 또 내가 먹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선생님 뱃속에 쑥 들어갔던 거 내가 또 쑥 집어 먹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제 하루는 생태화장실에서 똥 싸려고 그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생태화장실에서 똥을 싸요. 똥과 오줌을 쌉니다. 그냥 다 앉아있는데 1초 전에 내 몸이었는데 1초 후에 징그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분명히 1초 후에 내 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지도 안 써요. 인도처럼 물로 닦아요. 물로. 근데 손으로 닦아도 냄새 안 나죠? 냄새 안 나요. 우리가 관념 속에서 징그럽다, 더럽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현미경을 쓰고 산다 그러면 아침에 밥상에 올라온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눈에 현미경을 쓰고 다닌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뽀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뭐 전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똥과 오줌은 천지인데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뱃속 똥 오줌은 더 더러운데. 자, 그렇고요. 이렇게 순환한 이 고리를 누가 끊었냐면 쓰레기를 남기는 유일한 종이 끊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육종할 수 있는 풀들이 한 8,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육종할 수 있는 종이 8,000가지. 그런데 3,000가지 정도가 육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데 지금 70억 인구가 80% 이상이 먹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20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0가지 가지고 80% 인구,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80%가 20가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 쌀, 보리, 콩, 조, 이런 풀, 여기서 나온 것들. 여기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다양하게 먹지 못하고. 또 하나, 식물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서 있잖아요. 바람한테 지면 어떻게 될까, 식물들이? 바람한테 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컷이 바람 나면 어떻게 될까? 바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바람 나면 막 돌아다녀요. 암컷은요? 예. 암컷은 어떻게 저 수컷의 좋은 씨앗을 받아서 내가 품어서 생산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수컷은 씨앗을 뿌리려고 하고 암컷은 씨앗을 받으려고 하고 이래요. 근데 바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맞으면 쓰러져요. 쓰러졌다는 말은 풍이 왔다는 뜻이에요. 풍이나 골다공증도 풍이고요, 산후풍도 풍이에요. 통풍도 풍입니다. 우리가 비염도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바람을 이겨서 건강했을 때는 건강한 거예요. 죽을 때는요, 그 목숨이 바람인데 목숨을 넘겨서 뱉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못 뱉어서 죽어요. 이게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공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보이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보이면 배가 뒤집혀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바람을 이기고 서 있을 때는 건강하겠죠? 쓰러지면 죽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는 풀들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한 20여 가지밖에 안 돼요. 마트에 배추, 무, 시금치, 상추 쭉 해도 2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30가지예요. 1년 내에 먹는 게. 그럼 그 풀들이 바람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바람 졌어요? 예? 예? 바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우스에서 자랐으니까. 그럼 식물들이 바람을 이기면 어때요? 바람을 이기면 자기가 살려고 온갖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미생물 활동 엄청 하고요. 엄청나게 활동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우스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져. 근데 그게 내 몸을 살릴까요? 자, 마트에 사는 풀들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사는데 배추 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큰 놈이 있고 작은 동초처럼 작은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값이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작은 거 사셔요? 네, 같은 거. 네.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깻잎을 샀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린 놈이 있고 안 뚫리고 이쁜 놈이 있어요. 그럼 같은 값이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이쁜 거. 그러니까 벌레도 못 먹을 걸 먹으면서 내 몸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벌레도 못 처먹을 걸 먹으면서 내 몸을 살렸다. 약을 치니까 벌레가 안 먹잖아요. 자, 또 그리고 시중에서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고아는 배 하나 큰 놈이 있고 찌질처럼 작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예? 큰 놈 사죠? 그럼요, 배가 이렇게 배나 사과 꽃이 피면 여기다 성장하라고 딱 쳐요? 그럼 커져요. 커지고 이뻐져요. 농약 칩니다. 그럼 이뻐져요. 그러면 그 사과를 먹을 때 애들이 먹으면요. 그래서 초등학교 3년 4학년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조숙해져가지고. 생리를 1년 먼저 하면 수명이 12년 단축된다고 그래요. 원래 수명에서. 원래 인간이 150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150살까지 살려면 호흡을 1조 5천만 번 하면 딱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호흡을 1조 5천만 번 하면 죽어요. 숨을 헐떡헐떡 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쉬니까 빨리 죽어. 천천히 쉬면 어떻게 되죠?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살까지 쉴 수 있어요. 1조 5천만 번을 아예 천천히 쉬어버리면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빨리 사는 게 안 좋아요. 어쨌든 이 순환의 고리를 이까지 끊어서 하여튼 이렇게, 왜냐면 식물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환의 고리를 우리 인간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부학교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잘 하시는 일이죠. 자, 식물 봅시다. 마트에서 사는 풀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먹으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물들이, 야생에 사는 풀들은 바람을 이겼을까, 졌을까요? 예? 이겼어요. 예. 야생에 사는 풀들은 바람을 이긴 거예요. 바람을 이겼으니까 그게 생명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해서 굉장히 좀 즐겨요. 즐기지만 그게 우리 몸을 살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종하는 풀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예를 들어 배추가 큰 게 있으면 이것들은 다 질소에 의해서 커진 거거든요. 거름기를 많이 주면 새파랗고 커져요. 근데 야생에서 나온 풀들은 그렇진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더 훨씬 더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약국의 약자가 풀 처변에 즐거울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 거예요. 풀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데, 그런데 자, 풀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데, 우리가 이 풀이 요즘 즐거워요? 예, 즐겁질 않아요. 왜냐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제초제 친다고 뭐 고엽제보다 11배 독성이 강한 것들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식물 이름을, 오늘 사실 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텐데요. 왜 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농부가 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작물을 뿌려놓고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얘를 뿌렸다.
근데 조밭에 강아지 풀이 나오면 어떨까요? 싹이 같이 나오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구분할 줄 모르면 농부가 실패하냐면, 얘들이 풀이 자라는 속도가 자기가 뿌리를 작물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풀들은 뿌리 정체가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내려요. 그래서 뽑으면 작물까지 같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작물을 심어놓고 이쁘게 풀이 달개비 같은 경우는 싹이 날 때 굉장히 반짝반짝 이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계장풀 같은 경우는 그게 작물인 줄 알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 뽑으면 어떻게 되죠? 작물은 처음에 나누고 뿌리가 확 내리면 나중에 뽑기가 힘들어서 풀까지 다 자기가 씹은 작물까지 뽑히는 거예요. 또 풀의 개념도 또 바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오늘 먹을 수 있는 풀들 많이 보여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개망초가 먹고 싶어서 개망초를 뿌렸어요. 개망초를 뿌렸는데 여기에 시금치가 들어오면 뭐가 풀이 될까요? 예? 예, 시금치가 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상추가 들어오면 상추가 풀이 되고요. 이런 개념들도 우리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육종하는 풀들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바꿔야 된다. 자, 저기 지금 개간냉인데요. 냉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냉이라고 이름 붙여진 20가지가 넘는데, 그 풀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개자가 붙었죠. 개를 왜 붙였을까요? 예? 좀 모자라서. 원래 개를 붙이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개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요. 뭐 개새끼, 개놈 해가지고 여기 들어있어서 개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구 앞에 개가 붙으면 개살구잖아요. 그럼 떨어지다,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개가 나쁘다는 뜻이, 천하다는 뜻이 아니고 닮았다, 비슷하다 뜻이 있어요. 쑥 앞에 개가 붙으면 개쑥이죠? 개쑥은 뭘 닮았을까요? 쑥을 닮은 거예요. 개나리잖아요? 나리가 개나리를 닮은 거예요. 개나리가 나리를 닮은 겁니다. 비슷해. 꽃을 보면 비슷해요. 다 닮았다 그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식물 이름을 붙일 때 뒤에 냉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인데 앞에 갓이 있어요. 갓은 매운맛이 있죠. 원래 식물들은, 저희들은 이제 냉이들은 다 십자화과라 그래가지고 배추하고 무하고 같은 과들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다 매운맛이, 고유의 특성이 매운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산 배추나 무들이 매운맛이 굉장히 떨어지죠. 원래 고유의 매운맛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고 큰 것만 찾다 보니까 그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을 크게 살리지 못한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는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다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개간냉이도요, 굉장히 매운맛이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자, 또 풀 이름 중에 개망초도 있고 망초도 있죠. 싹이 날 때 망초하고 개망초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망초하고 망초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망초하고 망초가 날 때, 싹이 날 때 아주 달리 나와요.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개망초나 망초는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수는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금치만 있어야 김밥을 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한 15년 전에는. 김밥을 시금치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개망초로 김밥을 싸요. 되게 맛있어요. 개망초, 지금 밭에 가면 망초하고 개망초가 지금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봄에 망종때 맺힌 씨앗들이 떨어져서 지금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에 좀 부드러워졌다가 얘네들이 겨울을 났다가 이른 봄에 다시 막 싹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남으면 풀을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절대 안 돼요. 풀들은. 왜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예? 다
그 풀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독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8천만 년 되고 풀들은 몇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풀들이 있어요.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풀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화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항생물질을 자기 방어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물질도 어떤 풀들이든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풀들을 독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풀들이 우리가 먹을 때 항상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한자로 떼시 앞에 해가 있고 위에 흙이 있어요. 때가 흙을 만나서 절을 맺어야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를 맞춰서 먹어야 돼요. 즉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냥 날걸로 먹을 때는 날걸로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발효식품하고 같이 섞어서 먹어야 돼요. 만약에 샐러드를 먹는다면 발효된 요구르트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치즈도 발효됐잖아요. 발효된 거 섞어서 먹든지, 그리고 말려서 묵나물로 먹든지. 묵나물로 먹으면 독성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먹든지, 또 액기스를 내서 먹든지, 김치 담궈서 이렇게 발효돼서 먹든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줘서 먹어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먹으면 그 식물들이 다 독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망초나 개망초 다 먹을 수 있고요. 자, 개비름. 시장에서 파는 여러분들 참비름이라는 거 있죠. 참비름이라는 게 개비름인데, 지금 여기 오면서 뜯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밭에서 기르면 잘 기를 수 있어요. 망종쯤 되면 얘네들이 씨앗을, 장마 때쯤 되면 얘네들이 씨앗이 엄청 맺혀 있거든요. 얘네들 씨앗을 받아요. 씨앗을 받아가지고 자기 텃밭에서 뿌립니다. 뿌려서 어린 순들을 뽑으면 뿌리가 시금치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이거 뽑아봤죠? 시금치 그 뿌리까지 같이 데쳐도 돼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트에서 이걸 사면 어떻게 길러지는 줄 아세요? 질소질을 엄청 넣습니다. 이게 새까맣게 질소질을 엄청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마트에서 사는 풀들이 내 몸을 살릴 수 없다. 차라리 저렇게 길러서 먹으면 내 몸을 살린다. 그러면 됩니다. 이 풀들은 특히 개망초와 개비름 같은 경우는 씨앗이 굉장히 많아요. 농부가 이게 만약에 이걸 무시하면 여기 지금 올라오면서 씨앗이거든요. 다 씨앗들이에요. 이 씨앗들이 엄청납니다. 이 격가지에서 계속 씨앗이 나와요. 풀이 나와요. 근데 이걸 먹고 싶어서 받아서 한쪽에다 기르면 모르겠는데, 밭에다 기르면 이 씨앗이 또 엄청 떨어집니다. 또 뿌리도 굉장히 깊어요. 그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예. 작물까지 나중에 여름에 뽑으려면 작물까지 다 뽑혀요. 보통 바람에 날리는 풀들을 우리는 풍매화라고 그래요. 바람에 날리는 걸 풍매화라고 그러고, 새가 날려주는 걸 조매화라고 합니다. 물이 날려주는 거를 수매화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국화과들은 바람에 날려요. 풍매화로.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빗자루 국화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정상적으로 씨앗을 맺히면 몇 개나 맺힐까요? 씨앗을. 적게는 35만 개, 많게는 200만 개까지 뿌린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그 바람에 날려서 뿌리니까 농부가 풀을 잡으려고 해도 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풀 이길 수 없습니다. 풀은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이 땅에서 적응해 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풀들은 머리가 또 얼마나 좋냐면, 게으른 농부인지 부지런한 농부인지 풀들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종하는 풀들을 씨앗을 뿌려요. 배추나 무 씨앗 뿌려요. 그럼 싹이 어떻게 나죠? 동시에 같이 나요. 일시에 같이 납니다. 근데 풀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동시에 안 나옵니다. 절대 동시에 안 나와요. 얘네들은 딱 조건을 맞췄다가 만약에 조건만 맞은 것들만 먼저 내보내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3,000년까지도 기다려요. 3,000년까지. 아주 풀들은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개이밥인데요. 개이밥이란 풀 많이 먹어봤죠? 여기서 오면서 뜯었는데요. 요거는 새콤한 맛이 나요. 어릴 때 많이 먹었지. 예, 많이 먹었죠? 이게 먹는 거예요? 예. 다 먹어도 돼요. 씨앗 맺힌 것까지 한번 씹어보세요. 새콤한 맛이. 예. 새콤한, 예, 풀들을 여러분들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먹으면 맛이 아주 달라요. 예, 예. 너무 뭐 식으면 예. 식으면 신맛. 원래 얘는 신맛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부드러운 것들은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게 좋겠죠.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게 좋겠죠. 신맛은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풀을 여러분들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을 잘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싹이 날 때부터 자기가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농사를 잘 하려면 싹이 날 때부터 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뿌리만 봐도 풀을 알 수 있어요. 대충 거의 다 뿌리를 봐도 알아야지. 왜냐면 왜 뿌리를 잘 알아야 되냐면, 풀을 뿌려놓고 그냥 위에서 1년생 성장점만 잘라주면 주는 풀들이 있어요. 배추도 성장점 자르면 죽잖아요. 무도 성장점을 자르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풀들도 성장점을 잘라주면 죽는 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점을 잘라줘도 죽지 않는 풀들이 있어요. 우리 보이는 거 잘라줘도 죽지 않는 풀들이. 그런 풀들은 뿌리로 번식하는 풀들이 있어요. 즉 말하면 새뜨기나 매꽃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뿌리가 잘게 부러지면 1mm에 부서지면 1mm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 애들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제초제 뿌릴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주워내야 돼요.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 그냥 무슨 뿌리인지 모르면 그게 온통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 풀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 게으른 농부도 농사를 망치고 부지런한 농부도 농사를 망쳐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지런한 농부는 너무 일찍 심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고추를 금년에 5월 2일날 심었어요. 보통 5월 5일쯤에 심는데, 올해는 5월 2일날 250주를 심었는데 5월 4일날 서리가 버린 거예요. 고추는 약간의 서리만 와도 내일은 금방 익습니다. 고추는 서리가 전혀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리가 약간의 서리만 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할 때 그 서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우리는 작물들이 밀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지런해도 망치는 거야. 게으르면 풀밭 만들어서 망치는 거야. 예. 우리가 북을 준다 그러잖아요. 북을 준다고. 북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북 돋아준다는 말이에요. 북 돋아준다는 말이 칭찬한다는 말이거든요. 기운을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작물을 심어놓고 기운을 계속 넣어서 그 기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운을 먹는 거라고. 기운으로 또 작물이 자라고. 그러니까 농부의 발자국으로 자란다는 말은 다 기운이거든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풀을 잡는 이유도 같이 있거든요. 자기가 심는 작물에 풀을 잡는 것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풀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쫙 내리고 있다가, 게으른 농부 같은 경우 위에 풀이 조금 올라오면 올라오는 만큼 밑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뿌리들이 먼저 내려서 나중에 싹을 틔우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성장하면 잡기 힘든데, 북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뿌리를 흔들어 놔요. 자꾸 씨앗을 흔들어 놔. 씨앗을 흔들면 어떻게 되냐, 풀들이 싹을 못 틔워요. 흔들리면 싹을 안 틔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북을 준다는 말은 자꾸 흔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풀을
풀씨를 흔들어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싹을 더디게 나고 작물이 제대로 딱 잡으면 풀 이기겠죠. 네,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갱이밥은 이른봄에 아주 싹이 나지 않고요. 보통 4월달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달에 아주 왕성해져요. 그때 그 신맛을 입맛이 떨어질 때 신맛을 먹어서 입맛을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씨앗이요. 보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봉숭아처럼 딱 잡으면 툭툭 터져요. 툭 터져. 그러니까 이 씨앗은 번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길쭉가 이렇게 돼 있는데, 툭툭 퍼지면서 자기가 놨던 자리보다 훨씬 멀리 봉숭아처럼 터뜨려 봅니다. 씨앗 퍼뜨리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독특해요. 예. 아파트 단지에 가면 금나와 있죠. 얘네들은 보통 망종 때쯤 되면 씨앗이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얘네들은 씨앗을 받아요. 씨앗을 받아가지고 밭에 뿌립니다. 밭에 뿌리면 굉장히 잘 올라오거든요. 그럼 솎아요. 어린 것은 나물로 먹고, 좀 꽃대가 올라오고 부드럽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살짝 데쳐서 말려요.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저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일분 남겨놔서 꽃도 보고요. 저는 단연생이에요. 너무 그 자리에 계속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보면, 자세히 보면 씨앗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씨앗도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씨앗이 갓을 쓴 것처럼 생겼어요. 그걸 갖다 만약에 눕배나 돋보기로 보면 굉장히 씨앗도 아름다워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꽃말이. 꽃이 이렇게 말려서 핀다 그래서 꽃말이라고 그랬어요. 꽃이 말려서 하나하나 펴요. 그 꽃말인데, 제가 꽃말이를 키워서 이른 봄에 부드러울 때 꽃대가 약간 올라올 때 배에서 나물로 먹어봤어요. 즐겼을까요? 안 즐겼을까요? 부드러웠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꽃말이를 저걸 언제 먹나 하고 그러니까 풀들을 보면 1년 동안 쫙 관찰을 하잖아요. 1년 동안 봄부터 쭉 가을까지 계속 1년 동안 관찰을 하면, 언제 먹으라고 풀들이 알려줘요. 나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겠다고 알려줘. 그럼 보면 꽃말이를 쭉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봄에는요, 이 이파리에서 처진 전잎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듬기가 너무 힘들고 먹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보니까 아주 먹기가 좋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게 돼 있더라고요. 냉이라고 이름 붙여준 게 한 20여가 된다 그랬죠? 냉이는 뿌리를 먹는 거죠, 그죠? 냉이 뿌리를, 왜 우리가 냉이 뿌리를 많이 먹어야 되냐면, 냉이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잘 안 나온다. 위는 두껍고요. 밑에는 쫙 내려가면서 가늘어져요. 이 형태가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쫙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이 뿌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봄에 춘곤증이 오죠. 춘곤증이 오는데 봄춘자에다가 곤자가 이렇게 나무목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곤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뻗어 나가지 못하고 딱 가두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먹으면, 봄나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걸 뚫고 나가.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나무를 많이 먹으면 기운을 굉장히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봄나무를 많이 먹으면 춘곤증이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뚫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봄나무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이는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꽃잎은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잎은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 꽃잎은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꽃잎은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
맛이 없을까요? 근데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꽃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걸 가이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가이드 라인. 뭐 이거 세월호 때도 무슨 라인 설치해서 뭐 따라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꽃잎에 딴 거예요. 이 가이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가이드 라인인데 곤충들이 딱 내려와서 이 라인을 쭉 타라가면 여기에 꿀을 두고 있어요. 꽃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 비행기 할줄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은 줄이 있는 이유는 비행기 할줄에서 여기 타고 들어와라 여기다 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행기 할줄 역할을 하는 꽃잎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곤충도 또 그걸 따라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꽃잎은 먹지 않는 거예요. 꽃도 보니까 예를 들어 꽃 입장에서 보면, 식물 입장에서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작물을 심어놓고 무를 심어놓고 꽃이 피면 무꽃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고 버리죠. 배추가 꽃대 올라오면 다 버리잖아요. 그럼 식물 입장에서 보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 올려요. 꽃이 피면 잎도 말리고 줄기도 말리고 다 말려요. 어디에 집중해요? 꽃에 집중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꽃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에너지가 식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걸 갖다 영양 성분으로만 따지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하여튼 풀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 한련초도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여름 되면 많이 나오는 줄기가 굵거든요. 그럼 풀을 뽑아서 뿌리를 하늘로 쳐들면 식물이 죽을까요, 살까요? 예? 일반적으로 죽죠. 그런데 여름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풀뿌리를 하늘로 쳐박아도요, 쳐놔도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그 이유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봄하고 가을에는 잘 죽는데 여름엔 왜 안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기 중의 습도가, 봄에는 물이 올라오거든요. 봄에는 물이 오르죠. 물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물은 무조건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망고 불면은 진리가. 근데 봄에 물이 올라요. 사람들이 물이 오른다 그래요. 왜 오를까요? 봄에는, 예? 봄에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식물들은 물을 올립니다. 근데 심장이 위에 있는데 발로 불을 내리지 않으면 발이 얼어서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불을 내리는 거예요. 생명이 만나면. 햇볕을 받아서 식물들이 불을 받아서 뿌리까지 내려야 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물이 오르고 불이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오다가 물불이 가장 많이 만날 때가 언제예요? 장마 때예요. 장마 때. 물불이 가장 많이 만날 때가 장마 때입니다. 그래서 장마를 이기려고 수박하고 참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수박하고 참외를 그때 먹는데, 만약에 수박을 겨울에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참외를 겨울에 먹었다 그럼 설사해요. 몸이 차가운데 또 차가운 성분을 먹으니까 설사를 쫙 차는 거예요. 이 물불이 만나요.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고 나면 물과 불이 떨어져요. 처서가 지나고 나면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산에 갈 때 봄에 나뭇가지를 꺾으면 꺾어져요? 휘어져요? 휘어지죠. 가을에는요? 부러져요. 왜 그럴까요? 물이 가을에는 내리는 거예요. 물이 내리지 않고 가을에 물이 올라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서 죽으니까, 겨울을 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물을 올리고 가을엔 내려요. 그러니까 이 서리빨이 서는 건 왜 서리빨이 서냐면, 봄에 물이 올랐을 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리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래서 식물들도 이렇게 꽃에 집중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불이 가장 많이 만날 때 여름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공기 중의 습도가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되니까 그 습을 식물들이 빨아서 먹어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종전하고 처서 이후는 풀을 뽑아서 이게 풀멀칭 해도 잘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장마 기간 동안에 풀멀칭을 하면 다 살아나요. 풀들이 다 살아나버려. 네.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특히 저 한련초처럼 줄기가 굵은 애들이 있어요. 달개비도 그렇고 한련초도 그렇고 저기 돌나물도 그렇고 줄기가 굵은 애들은 햇볕에 마르지 않습니다. 안 말라요. 특히 달개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물어도 가을에도 그렇게 가문데도 마르지 않고 계속 꽃을 펴요. 뜯어서 바위에다 올려놔도 계속 꽃이 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꽃이 필 겁니다. 계속. 이게 돌나물인데요. 이것도 돌나물도 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조그마한 상자 같은 데다 하나 기르면 되는데 밭에다 다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뚝 부러지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저는 1년 길러보면 먹으라는 시점이 있어요. 봄에 먹습니다. 봄에. 그리고 장마 때 먹지 못합니다. 장마 때는 다 녹아요. 그리고 또 언제 올라오냐면 가을에 또 올라와요. 저는 봄하고 그리고 가을에 먹으라는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뚝새풀이요. 뚝새풀은 보리, 밀 심을 때 뚝새풀 나요. 보리 뿌리고 밀 뿌릴 때 뚝새풀이 나거든요. 밀싹, 보리싹 좋다고 막 그러죠. 근데 뚝새풀 싹을 여러분 이른 봄에 뜯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저 된장국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 뚝새풀 내가 곰곰이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육종하는 풀들은 탈곡을 해야 털어지죠. 탈곡이라고 그러거든요. 탈곡. 탈곡이란 말은 털어야 털어지거든요. 근데 풀들은요, 인간이 탈곡을 하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쟤네들은 빨리 떨어뜨려야 이세를 번식하니까 빨리 떨어뜨리는데, 제 뚝새풀 같은 경우는 씨앗 번식을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동물의 털이나 인간들의 장화나 신발에 묻어와. 신발에 옷에 묻혀가요. 그래서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밀보리 심을 때 싹이 조그맣게 이렇게 솔잎처럼 나오거든요. 솔잎처럼 나오는데 밀보리가 딱 정착을 할 때, 밀보리가 막 성장을 할 때 딱 봄에 뿌리면 뽑잖아요. 그러면 잔뿌리들이 엄청 많아요. 쟤네들은. 그래가지고 흙을 한 주먹씩 갖고 있어요. 뽑으면 밀보리까지 다 뽑히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을 잡으려면 저기 지금 저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에요. 쟤네 잡으려면 그래서 어렸을 때 북을 주면 돼요. 북을 주면 훨씬 빨라져요. 자, 이거는 민들레인데요. 요렇게 생긴 민들레가 있고요. 이건 흰색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흰 민들레가 있고, 좀 전에 보여준 약간 미색이 있고, 저는 노란색이 아주 짙은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곰곰이 보면 민들레 종류만 해도 2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구분했을 때 서양 민들레고 토종 민들레, 흰 민들레 이렇게 구분하지만, 토종도 노랑 민들레도 토종이 있고, 저렇게 짙은 색깔은 다 서양 민들레고, 근데 하얀 민들레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들레 이파리는 쌈 싸먹으면 좋죠. 쌉싸름한 맛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나는 상추 10상자보다 야생에서 민들레 한 상자 나을까요? 상추가 나을까요? 예, 민들레 훨씬 낫습니다. 지금 밭에 가면, 민들레 뿌리는 밭에 가면 이파리가 굉장히 푸릇푸릇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쌈 싸먹으면 아주 좋을 때예요. 그 봄에 싹이 막 올라올 때 그때도 좋고. 민들레 이파리는 사시사철
계속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잘만 길러놓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민들레는요, 하얀 민들레나 노랑 민들레, 토종이나 서양 민들레나 다 효능은 똑같다고 그래요. 효능은 똑같다. 근데 자세히 보면 서양 민들레는 씨앗이 우리나라 민들레보다 3분의 1이 작아요. 우리가 토종 민들레가 1.5배 커, 씨앗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씨앗이 크니까 날아갈 때 어떻게 돼요? 둔해. 그래서 번식력이 약해요. 근데 서양 민들레는 씨앗이 작으니까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 번식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민들레 꽃이 피면 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근데 저기 민들레 뿌리로 그 볶아서 커피처럼, 옛날에 전쟁 때 전쟁에는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민들레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볶아서 커피처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커피 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야, 벼룩나물. 벼룩이 툭툭툭툭 튄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벼룩나물이에요. 이것도 이른 봄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우리가 봄나물 이럴 때 많이 먹는데, 얘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또 이제 별꽃이라고 있어요. 이 별꽃인데, 지금 많이 나온 것들은 제가 뽑아왔는데, 여기 밭에서 뜯었는데, 이 꽃이 별처럼 이렇게, 별처럼 핀다고 해서 별꽃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별꽃이고요. 이름 보면 입이 더 작은 새별꽃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별꽃도 나물로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 새별꽃이, 이 입이 작은 새별꽃은 정말 맛있어요. 봄에 먹으면. 이렇게 한 주먹만 떠서 된장국에 넣으면 봄 냄새가 확 나요. 근데 식물 중에서 이 새별꽃이나 별꽃은, 예? 한번 보고 싶어요? 요거는 단백질도, 식물 중에 단백질도 있다고 그래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내년 봄에 꼭 한번 끓여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 요렇게 가운데 힘이 이렇게 있어요. 뜯어보면, 이렇게 힘이 닿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네들 또 꽃이 가면서 이렇게 피는데, 하여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고추 방아다리처럼 거기서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씨앗이 맺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니까 많이 드세요. 저거는 길러서요, 봄에 쌈 싸먹을 때 같이 넣어 먹어도 괜찮아요. 토끼풀은 저희 문양이 저렇게 있죠. 저 문양은 가짜 꽃이거든요. 가짜. 식물들이 멀리서 보고 저 꽃인 줄 알고 와요. 그래서 만약에 토끼풀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이렇게 막 처지는 잎들이 수분이 되면 처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져줘야 다른 꽃들이 수분하니까 처져주는 거예요. 토끼풀은 저희는 1907년도에 뭘로 들어왔냐면 녹비작물로 들어왔어요. 저는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질소 고정하니까 녹비작물로 들어왔는데, 옛날에 논에다가 토끼풀 씨앗을 뿌려놓고요, 자라면 질소를 고정하잖아요. 자운형처럼 갈아엎는 거예요. 땅심을 좋게 하려고 들어왔던 풀이에요. 1907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토끼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은 아주 번식력이 엄청나죠. 저거는 물김치도 먹어도 돼요. 토끼풀 꽃이 어릴 때 올라오면 꽃도 먹어도 됩니다. 저거 원래 또 밀원식물이라 그래갖고 꿀도 따요. 아주 꿀도 많은 꽃입니다. 자, 소리쟁이인데 제가 오면서 뽑았거든요. 뜯었거든요.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봄하고 가을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꼭 아욱국 같아요. 그러놓으면 아욱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저는 씨가 맺히면 저렇게 맺혀요.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름을 소리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거는 된장국 끓여 먹으면 아욱국 같아요. 네.
아욱처럼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나오고요. 봄에 나오고 뿌리도 봄하고 가을에 먹어도 돼요. 뽑아서. 근데 농부가 저걸 무시하잖아요. 저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내려가요. 뿌리가. 그러니까 저 정도 지금 준 이파리 정도 되면 뿌리를 뽑으려면 거의 1m는 봐야 돼요. 뚝 부러지면 부러진 데서 싹이 나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저는 뿌리도 먹어도 됩니다. 씨앗도 보면 저거 하나하나 전부 씨앗이에요, 저게. 뽑을 때, 만약에 저걸 뽑으려면, 어려서 뽑지 않으면, 커서는 계속 땅에 남습니다. 단연생이 매년 거기서 나와요. 자, 쓴바귀. 쓴바귀는 굉장히 쓰죠? 굉장히 씁니다. 쓴바귀는 언제 먹냐면, 쓴바귀를 먹을 때는 소만 무렵에 먹어요. 소만이라면 소만이라는 게 여름이 꽉 찼다 그 뜻이에요. 여름이 꽉 차면 그때 쓴 걸 먹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쓴 걸 먹어서 뜨거운 여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만 무렵에 쓴바귀 먹기 시작하는데, 쓴바귀는 그 쓴 걸 먹어야 여름을 이기니까 그때 먹습니다. 쓴바귀. 굉장히 하얀 색깔도 있어요. 꽃이 하얀 것도 있습니다. 자, 새비름. 새비름 만병통치약이죠. TV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동의보감에 보면 오행초라고 그래요. 오행초의 뿌리가 무슨 색깔이죠? 뿌리가 무슨 색깔일까요? 뿌리는 흰색이에요. 줄기는요? 빨간색. 잎은 녹색. 꽃은 노란색. 씨앗은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오행의 기운을 담았다고 오행처라고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저거는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 왜냐면, 저 씨앗이 싹이 날 때 5월 중순쯤에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5월 중순쯤에 싹이 나는데, 빨갛게 흑색깔하고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싹 날 때는. 제가 이 장마 때 딱 되면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장마 직전부터 번식하기 시작하면 엄청나요. 뚝 부러지면 죽지도 않아요, 저는. 거기서 꽃이 펴요. 거기서 씨앗이 맺힙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근데 제게 오메가3가 많다고 막 그러면서 TV에 막 선전해 댔잖아요. 저거는 언제 먹냐면, 수박이거나 참외 먹을 때 그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을 이기는 거죠. 저걸 먹을 때는 샐러드로 먹으면 미끌미끌한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살짝 데쳐서 말리면 고사리 나물 같아요. 그냥 말려서 먹든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먹으면 그게 사실은 그 때에 맞지 않으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사실.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애죠. 물을 2리터 먹으라고 막 난리잖아요. 무조건 2리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2리터 다 먹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서 식물들은 목마를 때 물 먹어요. 모든 동물들은 목마를 때 물 먹어요. 식물한테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몸이 마를 때 먹어야 되는데 2리터 무조건 먹으라 그래요. 독소를 빼야 된다고 먹으라 그래요. 이건 안 될 말이에요. 믿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TV에서 좋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아야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2리터 물 먹고 살만 찌는 사람,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물만 먹고 살찌거든요. 뭐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좋다 그래서 다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자, 이 왕바랭이. 풀 중에서 바랭이 종류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마디가 있는 풀들이 있어요. 풀 중에서 마디가 있는 풀들은 그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내려요. 유심히 보세요. 마디가 있는 풀들은 그 마디에서 다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근데 마디가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들깨를 심을 때 눕혀서 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마디가 없는 싹이 나요. 뿌리가 나. 그건 많이 봤죠. 들깨를 눕혀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들깨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서요. 그러면 이렇게 심었을 때보다 이렇게 심었을 때 들깨가 어느 게 튼튼하겠어요? 그래서 바람을 이기려면 누워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서면서 뿌리 튼튼하게 서요. 그렇게 식물들을 볼 때도 식물에 잘 알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때도. 그러니까 풀들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흙에 묻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잘려서 흙에 묻히잖아요. 살아납니다. 뿌리 내려버려요. 특히 줄기가 굵은 애들은 더 빨라요. 발행이 종류들은 굉장히 질깁니다. 저 발행이는 엄청 질겨갖고요. 저렇게 생긴 발행이를 저 정도, 예를 들어 저 정도 사진 찍은 것처럼 되면 절대로 손으로 뽑을 수 없어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애기똥풀인데요. 애기똥풀은 풀 중에, 지금 밭에 나는 풀 중에서 애기똥풀은 독성이 있어요. 이질풀도 설사를 하고 얘도 설사를 해요.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먹으면, 근데 요거는 애기똥풀 같은 경우는 염색할 때 매염제로 쓰기도 해요. 매염제로 쓰기도 하고, 생태놀이 할 때는 아이들에게 여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점나무나물. 이것도 나물인데요. 이름이 점이 많아요. 끝에 보면. 뭐 이파리 끝이랄지 열매 끝에 점이 있어요. 점이 나도 나물이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별꽃하고 꽃은 똑같아요. 제비꽃. 제비꽃은 엘라이오솜이라고 하는 효소들이 있어서 씨앗에 개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미집 근처에 가면 제비꽃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저건 뿌리도 먹어도 되고요, 잎도 먹어도 되고 꽃도 먹어도 돼요. 아주 다 먹어도 됩니다. 꽃은 뭐 화전도 많이 무쳐 먹죠. 꽃에 제비꽃은. 질경이도 이건 만병통치약이고요. 먹어도 되고. 이 털별꽃 아제비인데 지금 밭에 가면 이게 되게 많아요. 지금 밭에 가면 이렇게 이 아제비란 말도 닮았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털이 많죠. 그러니까 털이 많으니까 털이 많다 뜻에서 꽃은 별꽃을 닮았다 해서 별꽃 아제비라고 그래요. 닮았다. 별꽃을 닮았다 그 뜻이에요. 지금 밭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털비림이고요. 자, 한삼덩굴. 한삼덩굴은 많이 봤죠? 여기 요건데요. 잎이 이렇게 삼잎처럼 생겼어요. 잎이 삼잎이에요. 삼잎처럼 생겨서 이거 삼과예요. 삼과라 얘는 이 잎을 한번 씹어보세요. 되게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저렇게 잎이 굵은 잎은 따서 장아찌 담궈 드세요. 이게 이렇게 어린 수는 살짝 데치면 부드러워져요.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이걸 말려서 가루 내서 먹어도 돼요. 이거 삼과니까 많이 먹으면 좋아요. 이건 달개비고요. 이게 이제 다계장풀이라는 풀인데 얘네들은 보라색으로 꽃이 피죠. 이거는 인성분을 좋아해서 인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랄지 그런 근처에 아주 잘 자라는 풀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어린 순들은 나물로 먹어도 돼요. 나물로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김치 담궈서도 먹더라고. 자, 맥꽃. 이 맥꽃은요, 맥꽃은 내가 보니까 맥꽃은 뿌리를 먹어요. 맥꽃은 뿌리를 먹는데 맥꽃 뿌리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자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그래서 맥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노타리를 치면 맥꽃은 춤춘다고 그래요. 왜 맥꽃이 노타리를 치면 춤출까요? 뿌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데서 싹이 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맥꽃을 보니까 남의 밭의 맥꽃은 진짜 이뻐요.
내 밭에 멜꽃은 뿌리로 번식하니까 캘 수가 없는 거야. 캐도 나오는 거야. 예, 멜꽃은 아무리 뽑아도 그 밭에 한번 멜꽃이 들어오면, 남의 밭에 멜꽃은 진짜 이쁩니다, 솔직히. 근데 멜꽃은 뿌리를 먹어요. 뿌리가 되게 맛있어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이게 샐러드를 묻혀서 먹어도 맛있어요. 자, 상국은 이 들에 가면 이제 첫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 산에 가면 상국들이 막 있어요. 그 상국들을 따서 말려요. 말려서 뭐 덮어서 말려도 되고 그냥 말려도 되는데, 이 5개씩만 뜨거운 컵에다 딱 떨어뜨리면 국화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을의 향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기처럼 열이 펄펄 오르거나 누구 싸워서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확 오르잖아요. 그때 저런 차를 먹어주면 잘 내리는 역할을 해요. 특히 가을의 차들은 내리는 역할을 해요. 아주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저런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도 아주 좋고요. 감국도 좋고 상국도 좋고 되게 좋아요. 자, 새뜨기인데, 새뜨기는 이 땅에 3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새뜨기 풀을 매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뿌리의 끝을 어디서 본다고? 이웃집 구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쟤하고 쑥이 살았어요. 어느 과학자가 캐서 뿌리를 이어봤어요. 몇 킬로 갔을까요? 500km.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서 부산까지 이어보니까 엄청납니다. 쟤는 그 뿌리에서 먹고 남아서 물을, 아침에 뭐 이슬이 막 맺히지, 사실 저 이슬이 아니고요, 저걸 일액이라고 그래요. 먹고 남은 걸 이로 뿜어내는 거예요. 이래. 저 물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밭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죠. 참 뿜어오는 거예요. 저걸 일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뜨기는 뭘 먹을까요? 네. 뱀밥이라고 나와요. 이른 봄에 새뜨기가 싹이 트기 전에 뱀밥이라고 나옵니다. 뱀밥. 인터넷에 보면 뱀밥이라고 미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새뜨기 밭에 가서 그 뱀밥을 따요. 새기 전에 따서 살짝 볶아서 된장에다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버섯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새뜨기는 뱀밥을 먹어요. 저거는 3억 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풀입니까? 근데 풀을 잡초라 그래요? 가장 잡스러운 종이 인간이에요.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풀이야말로 가장 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풀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인간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풀이에요, 사실은. 풀이고 자연이에요. 근데 그 자연을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계속 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쫓겨나려니 멀지 않은 거예요. 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왕꼬들빼기라는 풀인데요, 민들레 이파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지금 꽃이 가을에 밭에 가면 많이 펴 있어요. 지금 이미 씨앗이 막 맺힌 것들이 많아요. 요 씨앗을 받아요. 씨앗을 자세히 보면 신문지가 타고 뭐 이렇게 재 날리듯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고 밭에 뿌려요. 밭에 뿌려놓으면서 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상추 씨앗을 뿌리면 일시에 올라오잖아요. 쟤네들 일시에 올라오지 않고 순서를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뭐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면 솎아요. 솎아서 꼬들빼기 김치를 담가요. 그럼 놔둬. 몇 개 놔둬. 그러면 계속 이파리 뜯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있잖아요, 여름 되면, 장마 때 되면 상추를 다 녹죠. 쟤네들 가운데 위를 쭉 뿌려놓으면 옆에서 새순이 또 나와요. 또 먹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 가을에 찬바람이 나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중에 그래서 왕이라 해서 왕꼬들빼기예요. 되게 멋집니다. 저 풀들은 뭐 쌈 싸먹어도 되고 뭐 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풀은 먹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